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두원입니다. 저는 이제 연예인들의 그 정치적 행동이 그 대중들과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김재동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 김재동 씨는 그 개그맨, 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서 인지를 얻었습니다. 일단 뭐 예능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예능 쇼라 함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출연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작가와 PD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종의 뭐 프로레슬링 쇼라고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를 위해서 그 예능 메인 작가들과 보조 작가들, 그리고 수습 개그맨들, PD와 AD들은 기획 단계에서 제작 회의를 거쳐서 그 출연자들한테 이야기할 아이템을 배정하게 되고, 그 출연자들은 그런 아이템에 자기의 그 창의성을 보태서 완성을 합니다. 그 스타급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뭐 아이디어 뱅크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죠. 그 이들 작가들 그 크리에이티브 팀하고 이제 아이디어맨들은 그 인터넷이나 뭐 기타 주변에서 그 개그가 될 만한 소재들을 찾는데 항상 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재동 씨가 이제까지 TV 예능 쇼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 김재동 씨 순수 창의적 아이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오늘날 김재동 씨의 인기의 배경에는 그런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아이디어맨들과 작가들, 그리고 PD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2008년도에 김재동 씨의 영창 발언, 그 개그쇼 역시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작가들과 PD, 아무튼 뭐 그 아이디어맨들이 만들어낸 아이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그 김재동 씨의 발언이 그때 좀 오락가락한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김재동 씨가 그 뭐 성남시에서 이제 톡쇼를 한 것에서 웃자고 한 이야기, 뭐 그 웃자고 한 이야기의 그 본질은 아마 이 그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현실에서 어떤 그 소셜테이너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중간쯤의 어떤 혼란에서 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김재동 씨가 그런 내막을 실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재동 씨 본인의 어떤 스타성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그 대중들한테 이야기하는 셈이거든요. 그 솔직히 해가지고 예능 스타가 되는 것은 뭐 본인 노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본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섭외해주고 또 역할을 주는 그런 작가와 PD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키워준다고 얘기를 하죠. 예능 스타는 그렇게 한 번 뜨게 되면 팬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렇게 뜨면 이제 계속 웃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기 능력도 이제 언젠가 한계가 오지만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뛰어난 작가들이나 뭐 연출가들도 언젠가는 그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 돌파구가 김재동 씨는 아마 이 소셜테이너, 그 뭐 폴리테이너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셜테이너라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예능 스타가 웃기는 그 예능 모드에서 어떤 진지한 소셜 모드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본인이 허구적인 얘기, 뭐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막 떠드는 그런 내용에도 책임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김재동 씨 그 영창 발언은 그러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뭐 작가가 그냥 써준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김재동 씨는 스스로 어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어떤 의문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일개 연예인이 자기의 인기와 수입을 위해 뭐 진지한 어떤 소셜 캐릭터 모드로 갔을 뿐인데, 이게 마치 이제 진짜 본인이 그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는 듯한 이제 좀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뭐 언론사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를 좀 쓰다 보면 자기가 마치 이제 실제 정치인이 된 것 같은 건 착각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방송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본에 의한 역할극이기 때문에 그 김재동 씨가 TV 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런 행위들이 비록 뭐 허구, 뭐 픽션을 논할지언정 뭐 나무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보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김재룡 씨가 이제 그 방송 쇼 안에서 시각과 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언행들을 보이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김재룡 씨가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이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뭐 소셜 테이너라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 이제 들어서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그 김재룡 씨가 다루는 정치적인 이슈는 그가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 보여준 어떤 그 허구적 롤플레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사거리를 자기 이야기로 삼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김재룡 씨가 현실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로 좀 뭐 유명인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복싱 스타인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그 사람을 좀 그 들고 싶은데요. 그 이하 메이웨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메이웨더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역대 전적 49전 49승이라는 이제 엄청난 기록을 보이고 최근에 은퇴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른 게 복서들하고는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기 스스로한테 마치 김재룡 씨처럼 어떤 현실 안에서 캐릭터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장르에서는 뭐 경기가 하나 열리기 전에 그 경기가 성립되기 전까지 어떤 이제 스토리라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는 이제 각 선수들마다 어떤 특정한 개성을 부여하고 뭐 선역, 악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개념처럼 그 메이웨더라는 선수는 그 자기를 이른바 복싱계의 최고의 악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 메이웨더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홍보 영상을 그 프로모팅 할 때 그 실제로 무슨 자기가 악동처럼 행동을 하고 뭐 돈을 이렇게 현찰을 막 뿌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뭐 몇십 대 슈퍼카들 그리고 대저택에 사는 걸 이제 과시를 하면서 그 상대 선수를 조롱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자기의 그 페이퍼뷰 그 유료 시청률을 올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하고 이제 김재룡 씨가 지금 뭐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이유는 이 메이웨더라는 선수는 이 사람의 어떤 행보나 그런 행동이 보기 안 좋더라도 그 허구를 논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때로는 이제 뭐 현실에서 뭐 있지도 않은 얘기, 뭐 허구를 뭐 논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뭐 군대의 어떤 그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하는 이런 좀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좀 위험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참 이게 예 메이웨더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이런 김재당 씨의 이런 어떤 논란이 되는 행위들은 그 현 문화예술계가 어느 정도 이제 좌편향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뭐 특정 국가적 집단에 자꾸 군대나 이런 데를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어떤 이제 도의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보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김재룡 씨가 보여주는 게 정치적 편승은 연예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국가적 공인의 영역에 닿았기 때문에 본인 언행 하나하나에 더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말처럼 이제 단지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타인이나 국가적 단체를 욕보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재룡 씨는 이런 무책임하게 터져나오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2014년도에 세간의 큰 이슈가 되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그 현 문화예술계에 작용한 좀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세월호 사건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속된 말로 좀 보고 싶으면 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 사고로 인해서 현 정권과 그리고 그 정권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편파성을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노란 리본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이 되었을지언정 100% 전체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그동안에 전체주의를 지향해 왔다고 해도 그것이 뭐 피부로 느껴질 만큼 막 무섭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질 당시 뭐 유명 영화 감독들이나 뭐 배우들, 각종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서 현 정부 뭐 비판 릴레이 같은 것을 뭐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좀 정치라는 것을 좀 멀리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거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어떤 그 여파가 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나 중도 성향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반동분자로 매도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뭐 진정성도 없고 그냥 비굴한 그 좌파 퍼포먼스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그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뭐 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그 예술인들이라고 그냥 본인들을 칭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실력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 정치 편향 코스프레로 문학의 어떤 질적 향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실 우습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연극 영화 업계만 좀 따져보자면은 그 대학 입시 때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그냥 그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연극영화과의 평균 연기 전공의 그 평식 경쟁률은 보통 20, 30대 1이 넘습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습니다. 이런 연극영화 관련 학과가 전국에 또 100개 가량이 돼요. 이렇게 연기 전공 그리고 연출 전공까지 합해서 1년에 약 4,000명 가량의 졸업생이 그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 전공 외에 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분야에 있다가 뭐 이쪽 분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기획사 시스템에서 진출을 하는 이런들의 머릿수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야 아무튼 여기 뭐 계신 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치 이제 뭐 상상에 맞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이 엄청난 인원들이 과연 그 이 연극 영화 분야의 산업에 어느 정도 종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저는 이제 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명백하게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전부 수용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오디션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오디션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경쟁이라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이제 스텝 분야가 그 인력 수요 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라면은 뭐 배우들이나 연출자들이나 뭐 스태프들이나 다 같이 뭐 자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뭐 개개인이 이제 역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계가 요구하게 되는 어떤 그 역량과 자질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이 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런 태도가 확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질서나 그런 뭐 당연히 이제 뭐 문화예술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격과 태도가 현재는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현 좌파 기득권의 그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해서 그 예술가들의 앞날이 실력이 아닌 그런 정치 성향으로 결정이 되면은 과연 이 연극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관객의 돈을 받을 만큼 충분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발전을 고사하고 이거 명맥이나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좌편향된 현 문화예술계는 이미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뭐 소위 잘 나가는 그 흔히 뭐 대중들이나 그 아무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연예인들 같은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어떤 성공한 그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그 초점은 하루하루 현실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나머지 9,999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이 문화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진짜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현재의 그 어떤 위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좌편향의 물결에 그 기꺼이 휩쓸려야 돼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좌편향의 물결 안에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의 현실은 점점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 규제와 같은 개념이 좀 암묵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본인 각 개개인이 충분히 노력할 수도 없고 개개인의 성공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격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그 현실에서 피폐해진 그 문화 예술인들은 더더욱 반정부 성향, 그 반시장 성향이 생깁니다. 그 좀 유명한 말 중에서 예술가는 철저히 제도권과 멀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라. 더 나은 그림을 그려라. 이것이 예술가의 몫이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현재 좌파들의 관점에서는 뭐 국가 자체가 허구다, 뭐 제도권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뭐 모양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여정 씨와 같은 이런 연예인들의 좌파 선동은 문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대중들까지 좌편향에 빠뜨리는 정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에게 현실과의 괴리를 부추겨서 사회와 대립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은 챙기는 이른바 좀 요새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 귀족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신과의 신념하고는 상관없이 반동분자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좌파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면은 평범한 예술가들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보면은 김재동 씨와 같은 이런 뭐 분들은 정말 자기의 그 언행들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그 청산가리 발언을 했던 그런 김규리 씨나 뭐 옛날에 그 운동권 때 광주 미국 문화원에 폭발물 던졌던 그런 배우 안내상 씨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성공 가도를 걷게 하고 그리고 대중의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 좌파 기득권이 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튼 이 보시는 분들은 좀 그거를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면보다 도의적인 면에서 그 좌파들한테 이제 밀심을 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떳떳하게 대중들 앞에서 설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제 선망이 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제고할 수 있는지, 떳떳하게 자신의 성공을 텔레비전 안에서 논할 수 있는지 좀 제발 좀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좀 격양시키고 싶습니다. 비록 이제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인들인다면 이제 각자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죠. 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를 추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